매력적인 에세이 5권과 문구 덕후의 애장템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4월에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고 싶은 책을 줄여서 주문을 하고 나면 또 좋은 책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내돈내산 책들이 조금 많아서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체크아웃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5권만 골라 담자는 다짐은 매번 실패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정해놓은 덕분에 욕심보다는 자제하고 있어요. 오늘은 안 지를 수 없었던 매력적인 에세이 5권을 소개할게요. 모두 에세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키워드가 아니라 비슷한 듯 다른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다른 이의 인생의 순간들이 담긴 에세이를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에세이는 취향이 아니었지만 좋은 책으로 시작해보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책을 소개한 뒤에는 제가 애용하는 문구를 하나 소개하는 책상 위 문구 코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달려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편지, 번역가, 책덕후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본 우리는 아름답게 어긋나지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 책은 번역가인 2 저자가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저는 번역된 책을 읽다가 이 책 참 좋다라고 느끼면 번역가의 이름을 확인해두는 버릇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취미로 미드를 번역하면서 번역은 단순하게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세계를 통과한 고유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2분의 이름은 모두 저에게 익숙했어요. 책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보면 지금까지 어떤 작품을 번역하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노지양 번역가의 손을 거친 책 중에서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헝거,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사나운 애착 등의 책을 읽고 오랜 여운에 시달렸어요. 홍한별 번역가의 손을 거친 책 중에서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와 밀크맨을 인상 깊게 읽었고요. 아직 읽지는 않았더라도 2분이 번역한 책의 대부분이 장바구니에 담아둔 적이 있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2분이 주고받은 편지로 이루어진 책이 나온 걸 발견하고 얼른 질렀습니다. 책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지나 책의 제목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이 페이지를 넘기면 특이하게도 시력이 나쁘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표지 디자인을 줄글로 풀어서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표지 디자인을 시각 외의 감각으로도 전달하고자 했다는 말에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인사말 뒤에는 이렇게 목차가 나와요. 원래 알던 사이였던 2 번역가가 서로에게 편한 말투로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번갈아 실려 있어요. 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 중에서 하나의 꼭지를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번역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다양한 언어를 접하고 언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 번역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번역가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시인의 에세이, 시, 평론, 일상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본 이수명 시인의 에세이 나는 칠성슈퍼를 보았다입니다. 노랑과 연두 사이 어디쯤에 있는 따뜻한 색상의 표지를 넘기면 저자 소개란이 나와요. 이수명 시인은 1994년 등단 이후 꾸준히 시집과 평론, 연구를 발표하셨는데 산문집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띠지 뒷면에 적힌 문구를 보면 2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기록해온 산문들을 이 책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기면 서문이 먼저 독자를 맞이합니다. 원고를 정리하면서 오래 함께한 가족이나 지인들뿐 아니라 스쳐갔던 사람들, 등산길이나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들,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과일을 팔던 아저씨나 머리를 손질해주던 미용사, 산책길에 들렀던 슈퍼 주인을 다시 만났다. 이 산문집은 나의 문학과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문학 밖에서 생활인으로서의 디테일을 경험한 이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시가 아닌 산문으로 일상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이 또 다른 길을, 가보지 않았던 작은 새길을 내줄 것만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애초에 문학과 일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이 책에 담겨있는 글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1부에는 자전적 에세이, 2부에는 시인이 쓴 시와 연결되는 산문들이, 3부에는 다른 시인과 연결되는 산문들이 실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4부에는 일상의 풍경을 담은 글, 마지막 5부에는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보여요. 짧은 시간 동안 시인이 일상에서 느낀 사유를 담은 산문집이 아니라 20년 동안 문인으로 살아오면서 주고받은 이야기와 생각이 담겨있는 다채로운 산문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저는 한동안 책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다가 2016년쯤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수명 시인의 물류창고와 정하나 시인의 울프노트를 우연히 읽고 시집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 뒤로 이수명 시인의 다른 시집도 여러 권 찾아 읽었고요. 이수명 시인의 시를 떠올리면 겉으로는 건조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장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감정들은 아주 오랜 시간 묵혀둔 것 같이 느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한 고체 같지만 그 안에 물컹물컹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느낌. 그 느낌에 반해서 시집을 읽으며 마구 헤매는 것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신간 코너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시인의 산문집을 좋아하시는 분, 시 읽기를 좋아하고 평론을 찾아보고 싶은 분, 저처럼 이수명 시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전쟁, 기록, 그림 에세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본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의 전쟁 일기입니다. 2022년 4월 14일에 출간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도서예요. 이 책은 우크라이나의 눈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표지와 제목, 작가의 이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삶이 무너진 그림책 작가가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표지는 아마도 연필로 그린 것 같아요. 표지를 넘기면 저자 소개와 추천글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35살의 나이로 남편과 2아이, 어머니와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살던 평범한 일상에서 하루아침에 전쟁의 중심을 통과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없어서 여러 번의 이별을 거치고 아이들과 강아지만 데리고 불가리아의 소도시로 피난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림을 그려서 전쟁을 알리기로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전쟁을 그만해야 한다고 외치기 위해서요. 작가의 말을 읽고 오직 연필만으로 빠르게 그려나간 듯한 그녀의 그림들을 보니 벌써 울컥했어요. 온라인 서점 책 소개란을 살펴보다가 이 책이 기출간된 원서 없이 작가와 한국의 편집자가 직접 소통하여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간된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얼마나 큰 사명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었을지 짐작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듣는 경험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은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응원하는 일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책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한 가족이 품고 있던 1000개의 계획과 꿈을 전쟁이 어떻게 산산이 무너뜨리는가를 알리는 시대의 증언이다. 우리는 그의 일기장을 통해 한 인간이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공포와 절망을 뚫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목격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글쓰기, 쓰는 행위, 작가의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소개하는 데니 샤피로의 계속 쓰기, 나의 단어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발견하고 3가지 포인트에서 호감을 가졌어요. 우선 마이너 필링스 이후로 믿고 보게 된 출판사 마티에서 나온 책이라는 점,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한유주 소설가라는 점, 마지막으로 제목에서 물씬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이 쓰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손때가 정직하게 묻어날 것 같은 표지에는 제목 아래에 원제인 Still Writing이 적혀 있어요. 책날개를 펼쳐보면 저자의 이력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적혀 있는데요. 데니 샤피로는 1990년 20대 후반에 발표한 첫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로 여러 권의 소설과 회고록을 내고 사랑을 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창작과 출간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런 목차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약 40개의 글이 빼곡하게 담겨 있어요. 저자가 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걸 기억해보면 얼핏 회고록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출판사의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쓰는 법이 아니라 쓰는 행위에 관한 통찰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장들이 눈에 띄어요. 글을 쓰려고 앉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전화 받지 않기, 이메일 확인하지 않기, 철자가 헷갈리는 단어 확인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인터넷 접속하지 않기. 우리는 빈 페이지를 마주하며 당연히 전전긍긍한다. 넌 뭐야? 우리는 묻는다. 내게 뭘 내줄 거야? 페이지는 냉랭하게 시선을 받아친다. 페이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전부 앗아갈 것이다. 이 정도만 보아도 뼈를 때리는 문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꾸준히 글쓰기를 하는, 글쓰기를 업으로 먹고 사는 작가의 쓰기 생활 실제가 궁금한 분, 꾸준한 글쓰기를 위해 자극을 받고 싶은 분, 어떻게 하면 계속 써나갈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글쓰기 강연록, 작가의 사유라는 키워드로 소개하는 앨런 식수의 글쓰기 사다리의 3칸입니다. 앨런 식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 책이 궁금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낯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자면, 앨런 식수는 프랑스령 알제리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후 2차 대전 중에 온 가족이 추방당하는 불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탈출하고 이동해야 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4개 국어를 쓰며 자랐고, 프랑스에서 최연소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유럽에서 첫 여성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여성적 글쓰기를 제안한 분이에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논문 느낌의 표지를 넘기면 저자 소개란이 글씨로 가득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편집자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1990년 5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열린 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에요. 강의는 이렇게 3파트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문학 교수이자 문학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하니 자칫 철학적인 내용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요.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보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강연이다 보니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들로 말하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읽는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철학가나 사상가, 지성인의 명강의를 안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앨런 식수의 글을 더 읽어보고 싶었던 분, 명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글쓰기의 의미와 관련된 깊은 사유를 읽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뒷면 띠지에 실린 소개글을 낭독하며 책 소개를 마무리할게요. 이 책은 글쓰기라는 이상한 기술을 탐구하는 예리하면서도 시적이고 또 몹시 감동적인 탐험서다. 망자의 학교는 좋은 글이 태어나려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는 개념을 짚어보고, 꿈의 학교는 문학적 영감과 결과물에서 꿈이 맡아온 결정적인 역할을 알아보고, 뿌리의 학교는 낮은 영역들에 거하는 깊이의 중요성을 글쓰기의 모든 면에 걸쳐 탐구한다.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저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5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리베카 솔닛의 회고록,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도 구입했었는데요. 빼곡하게 북마크가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지난 4월 10일 일요 독서실에서 읽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터라 이 책은 체크아웃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인데 궁금한 분들은
지난 일요 독서실 후반부에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체크아웃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직접 사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를 소개할게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꼭 챙기는 필수품, 마스킹 테이프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5mm 혹은 6mm 두께의 얇은 마스킹 테이프로 북마크 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르테 마스킹 테이프 12개 세트 구성을 산 다음에 다이소와 온라인에서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추가로 구입해서 제가 원하는 색상별로 채워 담았어요.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어서 책의 표지 색상이나 그날의 기분에 맞춰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 북마크를 하고 있어요. 밋밋한 독서 생활을 아주 조금 다채롭게 만드는 디테일이라고나 할까요? 오래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한 독서 루틴을 소개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책에 테이프의 끈적함이 남지 않느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마스킹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종이에 자유롭게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온에서 잘 보관하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딱 붙어버리면 떼어내는 게 수고로울 수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넉넉하게 떼어낸 뒤에 한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뒤 모두 접착력이 없어지는데요. 여기를 손잡이처럼 사용할 거예요. 북마크를 붙이고 싶은 페이지를 펼쳐서 손잡이 부분이 인상 깊은 문장 바로 옆에 오도록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의 남은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짠!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달랑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떼어내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잡고 떼어내면 훨씬 간편하더라고요. 저처럼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알록달록한 독서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저자들의 매력적인 에세이 5권과 문구용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4월에 지른 문학과 사회과학 도서들을 소개하는 책하울 2탄으로 곧 다시 찾아올게요. 이번 달에 어떤 책을 새로 읽고 계신가요? 궁금한 책이 있으신가요? 댓글에서 독서 근황을 함께 나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